자, 실무수행 평가 62점짜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 답안 입력 유의사항이고요. 그리고 요 첨치시는 분들은 요 꼭 읽어보시고 실수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안 적으면은 다 오답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꼭 정답을 입력을 할 때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된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번 이게 중요한데 줘야 되는 자료를 복사하여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력하는 그 금액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는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 누르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하니 모니터 거기에 그 홈페이지 우리 그 입력하는 거 있죠? 거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11번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11번부터 20번까지 첫 번째 파트. 그 다음에 21번부터 30번까지는 두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11번은 회사 등록 조회입니다. 자, 여기 다 적혀 있죠? 여기가 찾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뭐, 키워드를 유출을 해서 찾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자, 어디에 찾는가 딱 안내판이 되어 있으니, 거기서 부담없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11번 문제는 회사 등록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회사 등록에 클릭합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회사 등록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사업장 세무서는 서대문이다. 자, 서대문 맞습니까? 사업장 세무서 맞죠?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대표자명은 차기분이다. 맞죠? 차기분. 그 다음 3번 국세환급금 계좌는 국민은행 서대문 지점이다. 맞습니까? 맞죠? 자, 1, 2, 3번까지 맞아요? 4번은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했는 문제라고 하면은 이 문제가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왜냐? 메일 주소가 바뀌었다 했잖아요. 문제에서. 코리아 뭐예요? 빌36524.com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빌36524.com으로 바뀌었으니 여기에 대한 이 추가 사항에 보시면은 담당자 이메일이 바뀌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 문제에 관련은 1-1번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한 부분에 대한 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원장 조회 13번까지 연결됩니다. 자, 하기 전에 거래처 원장을 클릭합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1월 말 주인종 단기 채권의 거래처별 잔액이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면은 답이 3번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일단 한번 조회 한번 해볼까요? 자, 개정안 137번 주인종 단기 채권입니다. 자, 봅시다. 자, 우리가 거래처별 초기 2월에 입력했을 때는 김완성 이효리 엄정아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1-2번에 해당하는 거래처별 초기 2월에 입력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잔액이 이제 옳지 않은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700만원의 김완선, 300만원의 이효리, 200만원의 엄정화 이렇게 있고요. 이재원은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3번인 경우에는 1-2번에 해당하는 문제 이재원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재원이 이번 연도에 회사에 돈을 빌려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0만원이 있지만 엄정화의 금액은 200만원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대출한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2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원장 조회.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월 말 미지급금 계정의 거래처별 잔액이 오른 것은 입니다. 자, 12월 말 1월 1일부터 12월 말로 해도 되고 12월 말만 해도 되고 둘 중에 하나 상관없습니다.
자, 미지급금. 자, 한번 봅시다. 자, 거래처는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그래서 엔터 누르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4008번, 7117번, 99,602번, 그 다음에 99,605번 이 네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체크를 해놓고 보는 것도 편하기도 하고요. 자, 하늘유통권 봅시다. 하늘유통권은 거래처별 잔액이 오른 것이니까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봅시다. 만세유통. 자, 만세유통은 1000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틀려요? 아, 틀리다는 거죠. 틀리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기업카드 한번 봅시다. 기업카드는 253,180원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맞고요. 그 다음에 농협카드입니다. 농협카드는 429만원인데 29만원 되겠죠?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대로 넘어가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입력했나 한번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늘유통은 입력해 있던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정기 2월 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차변과 대변에 입력해 있던 난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패스하고요. 만세유통도 똑같이 차변과 대변에 입력해 있던 난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카드랑 농협카드는 입력한 바가 있죠. 그래서 기업카드인 경우에는 3-4번에 입력해 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3-4번에 대해서 내용을 만약에 입력을 하지 않았다, 아니 기업카드에 대해서 입력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으면은 이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틀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농협카드는 입력해 있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3-4번에 우리가 입력된 카드 과세에 해당하는 이 복리후생비 미지급금에 대한 부분에 기업 카드가 정확하게 입력이 돼 있어야지 잔액이 3번이다 라는 부분이 바르게 된다 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의 실수는 의외로 좀 있다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14번 1월계표 조회입니다. 자, 봅시다. 8월 동안 발생한 영업의 수익 중 임대료 금액은 얼마인가? 자, 여러분들은 1월계표를 조회합니다. 한 달 단위는 1월계표가 보기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8월 달부터 8월 말까지 한번 볼까요? 자, 밑에 보시면은 임대료입니다. 자, 임대료인 경우에는 200만원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입력했던 문제예요. 사실 몇 번인지는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죠, 사실. 그래서 이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미래서적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3-2번에 해당하는 문제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15번부터 20번까지는 재무상태표에서 조회하겠습니다. 21번부터는 손익계산서이기 때문에 15번부터 20번까지는 재무상태표 조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15번 문제입니다. 12월 말 현금 잔액은 얼마인가? 자, 12월 달이고요. 자, 오류 뜨는 거는 무시하세요. 자, 현금 잔액 얼마? 3661850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볼까요? 자, 이 문제에서 이제 현금이 이제 다른 점이 뭐냐? 자, 한번 볼까요? 자, 뭐 입력한 점, 뭐 다른 점, 뭐 지금 여기에서 찾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자, 2-1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2-1번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내리시면은 현금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현금이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차량 운반비에서 현금 지출이 있었거든요. 있다, 여기 5-5번 명성자동차입니다.
이 두 개가 정확하게 입력이 돼야지 현금 잔액이 36616-850이 되고요. 없죠. 여기까지 예,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12월 말 선급금 잔액은 얼마인가? 자, 선급금 여기 있죠. 670만 원. 자, 이 문제 670만 원 한번 볼까요? 자, 2-2번에 해당하는 무지개물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급금. 자, 무지개우산에 대해서 이제 미리 선급금을 줬던 문제가 되고요. 자, 그러면 2-2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아까 돈을 미리 준 내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2-2번에 해당하는 문제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17번입니다. 선급비용 잔액은 얼마입니까? 자, 선급비용 잔액 234만원입니다. 선급비용은 제가 입력했던 내역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했던 내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급비용은 234만원. 요거는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입니다. 비유동 자산의 금액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비유동 자산이라고 하면, 자, 여기에 비유동 자산 파트가 있고요. 여기에 토지,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영업권,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잔액을 봅시다. 자, 토지는 얼마냐면은 9,414만원입니다. 자, 잔액이 다르죠. 토지는 이제 제가 입력해 있던 바가 2-3번에 해당하는 문제. 이제 토지로 이제 작성을 했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1번에 대한 부분은 2-3번에 이제 문제 안 넣지 않았을 때는 맞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3억 1천만원. 감가상각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본사 건물과 창고 구입권이 있는데 금액으로 맞고요. 그 다음에 영업권 9천만원. 1천만원. 영업권은 뭐 입력한 거 없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2-3번 죽동 소프트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 적었는데 이거 3-3번 문제예요. 그래서 품명을 제가 잘못 적었는데 이거 3-3번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300만원이 맞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두 다 확인했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번이냐면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토지에 대한 부분에서 입력이 안 돼 있거나 계정 과목이 다른 걸로 돼 있으면은 정답이 모두 다 맞는 걸로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제입니다. 12월 말 선수금 잔액은 얼마인가? 자, 선수금 445만원입니다. 자, 3-1번에 우리가 문제에서 선수분이 아까 82만 5천원이 있었고요. 이 선수분에 대해서 이제 판매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에 대한 건은 이제 소멸하게 돼요. 그래서 대변에 있던 82만 5천원이 차변에 없어지는 현상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선수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력을 했다면은 잔액이 얼마냐면은 445만원이 됩니다. 선수금 잔액은 445만원이 되고요. 문제 3-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20번입니다. 12월 말 이익잉여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얼마냐면은 408-538-8705원입니다. 자, 얼마?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